시작하고 끝난 거 메모하게 많아요. 여기 보면. 여기 다 프로되거든요. 여기 대부분 그랬어요. 막 장난하다가 올리다가 노하다가 막 신나고. 순서를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참? 저분이 그냥 하라고 하면 네, 소개 말씀하시고 네. 소개하고 다 소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이거 정책연대 소개를 먼저 정건 소장님이나 아니면 아니, 먼저 저기- 하시고 아니, 소장이- 먼저 하시고 저한테 넘기십시오. 네, 네, 그렇게 할게요. 딱쪽 앞에만 딱 하시고 넘겨주시면 그리고 이제 대표님 말씀 제가 따로 말씀해달라고 하고 시작됐습니다. 시작됐어요? 뭐 시작되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좋던데. 네. 안녕하세요. 군산시민정책연대 분과별 정책 제안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변호사 조고성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함께 이 방송에서 군산 시민들의 시민 시청자분들의 댓글과 의견을 함께 받아주시고 질문들을 함께 응대해 주실 앵글씨 함께 있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친절 앵글스 김행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우리 저희 두 분 둘 다 네. 전문 방송인은 아니어서 네. 사실은 되게 떨리거든요. 앵글씨는 많이 하셔가지고 덜 떨릴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네, 저는 아까 밥을 먹고 와서 덜 떨립니다. 네. 네네. 어떻게 카메라에 그 앵규 씨가 저보다 반쪽으로 보이시나요? 굉장히 설정을 그렇게 했는데 네, 보인다고 해주세요. 저희 둘 다 전문 방송인이 아니어서 많은 실수와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예쁘게 잘 봐주시고요. 오늘 컨텐츠에 집중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미흡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이제 네.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기 전에 네. 공유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이제 나와서 때 이야기 하실 때 이렇게 붙일 거예요. 해시태그 해서 붙일 거니까 거기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영화배우 공유가 안 돼요. 죄송합니다. 사과하세요. 오늘 나와주신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군산 시민정책연대의 상임 대표를 맡고 계신 그 시민연대 군산사회복지협의회 공동대표를 역임하셨던 황진 원장님이십니다. 먼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군산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황인걸 관장님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명칭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뭐라고? 군산시 사회복지사협회. 그래요. 네. 예, 군산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님 황인걸 회장님 네. 자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곳에서는 사회복지 분과장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우리 황진 대표님 말씀 듣지도 않고 바로 황인걸 회장님한테 넘어간 이유는요. 황진 대표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매우 많을 것 같아서 잠시만. 별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군정연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청소년 자치연구소에서 소장님을 맡고 계신 우리 장건희 소장님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회장님한테 우리 상임 대표님께 황진 상임 대표님께 군정연 그러니까 군산시민정책연대가 어떻게 구성되어 됐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 간단한 소개 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8월경 여름부터 올해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님들께 군산시가 이렇게 변하면 좋겠다. 이렇게 군산이 시정이 펼쳐지면 좋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는데 뭐 구체적인 것은 그 정책이지 결국은 이런 정책이 군산 지역에서 집행이 돼서 군산 시민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군산시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정책을 제안하는 게 됐습니다. 결국 그러면 저희 많은 사람들이 누가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관심을 갖는데 상대적으로 정책 부분에는 좀 관심이 덜한 부분 그러나 실제로 우리 시민들한테는 정책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예. 누가 시장이 되든 우리가 시민들이 함께해서 정책을 만들고 그걸 반영시켜 보겠다 이런 취지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대표님보다 많은 일들을 실무에서 많이 이렇게 실제 실무 업무들을 많이 진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집행위원장님이신 우리
정건희 소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매우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이게 구성되게 된 연역, 간단한 경위와 또 실제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진행해 왔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지난번에 지역의 신문에서 뭐 칼럼 써달라고 해가지고 거기 잠깐 안내한 내용들인데요. 저는 작년 뭐 8, 9월달 결합한 건 아니고 제가 황진 옆에 계신 대표님하고 한 벌써 20년 가까이 관계한 것 같아요.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이번 작년 후반기에 이 연대 꾸리려고 하는데 여러 고민이 있다고 하셔서 하여튼 저희 내부 논의하고 일단 결합을 했어요. 결합을 하고 집행위원장 하면서 그 핵심은 단순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이렇게 선거에 나오신 후보들이 정책도 제안하고 의견도 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과연 그 정책들이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인가? 아니면 그분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인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다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13개 분과가 조직되어 있고요. 거기에 계신 13개 분과인가 14개 분과인가요? 14개 분과. 제 거 빼먹으시죠. 14개 분과입니다. 14개 분과 조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 도시, 민생주거, 어촌수산, 문화예술, 환경, 뭐 농업, 농민 이런 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이제 시민운동 하셨던 분들 소수 계시지만 대부분 자기 삶을 사시는 분들이세요. 예를 들면 농업, 농민 하시는 분들은 농사를 지으는 분들이 다 뭐 활동하시면서 모여 계시고 뭐 예를 들면 정책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분과에 계신 분들이 그 분야에 생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고 그 분야에서 그분들이 모임을 가지시고 논의를 하고 약간 거칠지만 정책을 제안하면 집행위원 분들이 계세요. 거기 분과장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주일 일요일 오후마다 모이셔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제안하면 토론하고 이렇게 뭐 협의도 하고 과정에서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런 시민들에게 알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들이 정리가 돼서 어제 이제 정책들은 거의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시장 후보분들에게 좀 안내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안내를 하고 좀 받아주십사 정책으로. 그러면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큐 플로우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고 오늘부터 저희가 목요일까지 총 4회에 걸쳐서 같은 시간에 이 방송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오늘하고 모레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는 제가 하고요. 그 내일은 우리 정건희 선생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저의 떨림을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 분과별 정책 제안 방송이 이제 마무리되고 나면 우리 집행위원장님인 정건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 후보님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유인물 형태 그럼 아니면 책자 형태로 송부하고 그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서 하나하나 정책에서 그 정책을 채택했는지 불채택했는지 유보했는지를 적시해서 반환하면 저에게 다시 홍보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2018년 4월 7일경에 시장 후보님들과 전체적인 간담회를 군산대학교에서 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 방송에서 지금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 하자 하는 것은 우리 정책들을 분과별 정책들을 설명을 하고 그 분과별 정책들이 시민들의 의사와 일치하고 그런 것들을 반영해보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지금 앵주씨가 지금 댓글로 달고자 하는 댓글을 달아드리는 곳에 들어오셔서 정책들 하나하나 좀 봐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네네. 댓글 잘 계신가요? 네네. 지금 제가 링크 올렸거든요. 거기 클릭해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 참여 그 신청서가 있어요. 거기 보셔가지고 인적사항 올려주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예. 이 시민의 정책들은 시민이 만들어간다는 취지입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바로 시민의 힘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것이 시장 후보들께서 이 정책을 채택하고 실현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건희 소장님께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있을 일정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오는데 상임 대표님이신 황진 대표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시민분들께 참여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 지금 정책이 시작되기 전에 정책 발표가 시작되기 전에 제안이 시작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해주셨으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뭐 제가 우리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역할을 하는 건 진짜 아니고요. 겸손하게 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 뿐이고요. 정말 시민들에게 직접 정말 정중하게 그리고 또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그 분과위원회에서 제안을 하긴 하지만, 물론 분과위원이 한 분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모여서 제안된 정책이긴 하지만, 결국은 그게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이 시장님 되실 분한테 반영이 되고, 또 그분이 시정으로 집행이 되게 할 수 있는 결국 그 궁극적인 힘은 시민들이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지지해 주는가에 따라서 좌우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게 정말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 방송을 보는 그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그 정책이 나의 정책이 되게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많은 후보들 그리고 많은 공직자들이 자신이 만든 정책 그리고 소통하겠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선거에서 내세웠던 정책들을 실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 정말 군산 시민들이 굉장히 뜻깊은 일들을 지금 해내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에 나와 있는 주소에서 링크로 들어오셔서 정책들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자기 의견 말하자면 시장 나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후보자님들께 의견을 제시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지금부터 모르시니까. 분과 중에서 저희가 네. 총 14개 분과 중에서 사회복지 네. 관련된 분과하고요. 네. 오늘 사회적 경제 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 두 가지 분과와 관련해서 오늘 사회복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황인걸 분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분과장님이 사회복지 관련된 정책을 제안해 주실 때 우리 시민 시청자분들께서는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이것보다는 요 제안이 더 좋을 수 있다 추가적 제안을 남겨주시면 우리 옆에 계시는 친절한 앵기씨께서 많이 읽어주시고 함께 해주실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주실 거죠? 예. 네. 그러면 지금 나와 계신 우리 황인걸 사회복지 분과장님께서 나와 계신데요. 분과 소개 먼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분과 소개요? 예. 저희는 사회복지 멘트 드렸잖아요, 미리. 저희 사회복지 분과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별도로 이렇게 가시지 않고 저희 군산 사회복지사 협회 정확한 명칭으로는 전북 사회복지사 협회 군산주회인데요. 줄여서 그냥 군산 사협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영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복지 정책을 이야기하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면 사회복지사협회는 이익단체인데 예. 이 시민들의 정책을 시장에게 반영시키기 위한 정책 제안을 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제 사회복지사 권익 실현을 위해서 주로 준비를 했었는데 여기 이제 군산 정치 10년대 여기에서는 그 내용을 배제를 하고 군산 시민들 입장에서 어떤 게 사회복지 정책이 될까 고민하고 다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준비하신 그리고 우리가 많은 토의를 거쳐서 확정한 군산 시민정책연대 사회복지 분과의 정책들을 좀 제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이렇게 사회복지 정책 공약은 거기에 따로 이렇게 안 올라가나요? 아니요. 파일이? 아니, 그 링크 올렸어요. 링크 다 올라가 있고요. 네. 지금 시민들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요? 예, 그러나 이제 예. 하나하나 그 네. 정책 제안들을 그 취지라든지를 말로 설명해 주시는 건 아. 우리 그 굉장히 유머러스 하시고 지적 능력이 풍부하신 우리 황인걸 분과장님께서 해주는 것과는 완전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꼭 이 방송이 그런 의미로 있는 거거든요. 네.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군산은 군산 지역에서 사회복지는 정말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것을 이제 간단히 이렇게 말로만 표현하면 좀 뭐한데요. 제가 자료에 이렇게 표시를 해왔는데, 작년 기준으로, 군산시, 이게 전주의 군산 익산의 재정 자립도와 사회복지 예산에서 결산 비율, 이 퍼센트를 내왔어요. 그래서 전주는 이제 인구가 많기도 하고 재정 자립도가 군산보다 약 10%가 높죠. 네. 그래서 전주시는 38%, 군산은 29.51%, 익산시는 25%.
사회복지 결산을 할 때 비율은 40.36% 전주, 군산이 33.92, 익산이 34. 그래서 인구수가 이제 유사한 익산시를 가까운 데서 비교를 하면 실제로 재정자립도는 군산이 약 3, 4%가 높은데 예. 사회복지 결산할 때 비율을 보면 오히려 군산이 적은 거죠. 아, 그렇네요. 예. 그리고 잠시 말씀 중에 네. 안내 말씀드리면요. 지금 친절한 앵주 씨가 남겨놓은 그 댓글 링크에 오시면 거기 들어가시면 지금 우리 황인걸 분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결산 비율이라든지 재정 자립도 비율이 공개되어 있는 공약 제안서가 있습니다. 확인하시면서 방송 지켜봐 주시면 더 좋을 것 문제는 같습니다. 뭐냐면요, 방송을 보면서 링크를 열면 방송을 볼 수는 없어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네. 잠깐 이렇게 할까요? 아니, 설명하실 때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바로 물어봐 주시면 질문해서 하실 수는 있지만 아마 그 자료는 방송이 끝난 다음에 보시는 게 내일 예. 내일 할 때는 PPT 파일로 준비를 해오세요. 그럼 저희가 띄워드릴 수 있어요. 어려운데. 하드보드지에다가 이렇게 중요한 걸 써오면 돼요. 그것도 괜찮네. 그거 아시면서 안 해오셨어요? 저 이게 몰랐죠. 네.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하면 네네. 작년도에 이제 네네. 그 군산은 재정자립도가 29%, 네. 익산은 25%. 그래서 군산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예산은 실제로 익산보다 약 0.4%가 적은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재정자립도 수준으로 계산을 하면 약 익산시보다 4.2%가 사회복지 예산이 적고 그 4.2%는 연 320억 가량이 익산보다 적은 거죠. 네. 제가 이과 출신이라서 이렇게 계산을 빨리 하시네요. 좀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1년에 320억이면 약 5년 동안 했다고 하면 1,000억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데 과연 그 사이에 전주와 군산과 익산에서 어떤 차이가 생겼을까? 이건 사회복지사들은 많이 알기도 하고 그걸 군산 시민들은 그걸 전주나 익산에서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체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해안고속도로 타고 오다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군산이라는 게 많이 보이고 네.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고 싶은 도시 또 노동자가 살고 싶은 도시 군산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고 또 복지 예산이 정상화되는 것이 사회복지계의 첫 번째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 저번 주에 마지막으로 이 네. 사회복지 분과의 정책을 확정할 때 네. 막연히 금액적인 차이만 네. 금액이 적다 해서 올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설득력도 없을 뿐더러 네. 그렇게 주장하는 건 매우 비약적인 논리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것들에 대한 투자를 좀 늘려주고 네. 어떤 데 지원을 좀 해달라라고 해서 지금 만들어진 게 구체적 공약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차근히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5개 내용으로 구성을 했고요. 첫 번째는 군산시 복지 기준선을 정립하고 시행을 하자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지 기준선이란 그냥 군산 시민들이 그냥 소득이나 의료나 교육이나 이런 기본적인 생활에서의 기준선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국민초생활보장법상에서 생계비라든가 이런 게 이제 보통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지역적인 환경도 다르기도 하고 그 군산만의 복지 기준선을 만들자. 그러면 약간 공간적으로 네. 국가적 시각에서 만들어진 기준선이 아닌 네. 군산만의 기준선을 만들어보자 네. 뜻인 거죠? 네. 그거 이제 마치 그 최저임금하고 네. 생활임금하고 차이 같은 네.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 선거에서 그 선거 후보자님들이 그런 복지 기준선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나
그 연구를 통해서 군산만의 복지 그 기준선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걸 혹시 이제 네. 기존에 많이 논의됐던 언어로 좀 바꿔보냐면 네. 군산만의 기본소득을 정해보자 이렇게 좀 봐도 되나요? 아니요. 이 복지 기준선이 소득에서만 이렇게 국한되지 않고 네. 생활 전반에 걸친 거여서 네. 군산만의 생활 수준 이렇게 표현하시면 기본적 생활 수준. 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 생활 네. 수준을 정해보자. 예. 네. 네, 좋습니다. 우리 황인걸 분과장님이 이런 정책들을 설명해 주실 동안 관련 질문들이 있거나 그거와 관련된 추가적 제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고대원님께서 민주주의 꽃이 그러니까 민주주의 꽃이 선거라면 민주주의 열매는 복지라는 그런 거 예. 만드셨고요. 근데 이 유명하신 질문은- 분이 말씀하셨죠. 이 질문은 청민님이죠? 이충민님. 네, 충민님이에요. 충민님이네요. 사회복지 관련 기초생활수급 등 수급자 자격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수급자가 수급에 소득 발생하면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현재 제도는 수급자들의 자립과 삶의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대요. 네. 그걸 쓰셨네요, 질문으로. 이게 사회복지 아까 이제 기준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이렇게 몇 군데 이제 당에서 공약들이 있죠. 지금 이제 집권당에서는 사회복지 의무 부양 사회복지 의무 부양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게 이제 국민기초생활법상에 시행되는 거여서 지방에서는 그 선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국민 이제 복지 기준선을 만들자고 하는 건 마치 이제 예전에 그 이재명 시장이 했던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 중앙에서 커버하지 못한 걸 지방에서 특색 있게 그걸 만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됐을까요? 답변이 되나요? 사실은 이 네. 부분은 약간은 법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초생활 수급의 조건을 정해놓고 가장 문제되는 게 사실은 서상위 계층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산층의 위치까지 올라가기 전에 다시 이제 올라가려고 회복되는 시점에 혜택을 다 못 받게 돼버리니까 다시 주저앉게 되고 다시 주저앉게 되고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국가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여기에서 저희가 시민들의 정책 제안을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네.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렇긴 한데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부분 생각하면 그 중요한 논점이 될 수 있는 게 네. 국민들의 어떤 근로 권역을 꺾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게 예,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군산 지역을 떠나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개선되어야 될 여지가 진짜 필요합니다. 예. 네. 네, 완전 동감하고요. 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금 우리 황인걸 분과장님이 말씀하신 군산의 복지 기준선과 논의와 연장될 수 있다라는 것은 말씀드리면 될까 싶습니다. 네. 맞죠? 네, 그런 답변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정책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위기가정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자는 내용입니다. 법적인 근거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이걸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고요. 또 이거 이제 군산에서 특히나 필요한 건 그 군산에서 이제 기업 파산으로 인해서 비정규직 실업 사태가 많이 생겼고 또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여기에 경제적인 또 심리적인 안전망이 필요한 거죠. 이런 이유로 위기가정 지원센터를 했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이 위기가정 지원센터 역할을 비슷하게 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 시에서도 그런 관련 부서가 있고 네. 군산시 사회복지 협의회에서도 좋은 이웃들 사업들이 있는데 네. 액수가 적기도 하고 지원이 이제 단편적인 거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 위기가정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해달라라는 제안의 네. 취지는 네, 단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네,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되게 해달라라는 것 하나와 네.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과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그 폭을 확대해달라 이렇게 좀 네. 그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예.
두 번째는 정확한 표현이고요. 네. 첫 번째 건 이게 이제 문자로 볼 수가 없어서요. 네. 사회자님이 한번 말하면 지나가 버려서 통합 지원이라고 하시나요? 단편적 지원이 아닌 통합 지원. 예. 네. 이게 기존 민간과 시에서 지원하는 거 그 이상의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좀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건 하고. 평면적 통합뿐만 아니라 네. 그것이 그러니까 일거에 이루어지는 원스톱뿐만 아니라 그리고 민간과 관이 다 융합될 수 있는 가교 역할도 할 수 있고 기존의 학업을 유지하면서 플러스 새로운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네. 그런 센터를 원한다 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이 정도면 말씀이 된 건가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게 이제 법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항들을 주로 이제 위기가정 지원센터에서 했으면 하는데요.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기업 도산이나 파산으로 이게 누군가 실직을 했을 때 네. 갑자기 생활 수준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을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에다 보내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지역아동센터에 보낼 경제적인 법적 요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의 요건에서 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네. 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이 네. 말씀이신 건가요?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대략. 예, 그럼 맞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댓글 좀 군산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센터가 있었어요. 군산에 그 시소학은행에서 그런 일을 했었는데 예. 그거를 네네. 시에서 지금 있는 거기로 통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저기 PD님 남상도 대표님 네. 지금 마이크가 없으니까 좀 계시고요. 예. 여기 그 댓글 중에서 네네. 읽어주신 분과 읽은 다음에 네네. 그리고 제안해 주신 다음에 이 부분 아까 남 대표님 말씀하실 부분 황인호 대표님 혹시 답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있었죠. 그리고 거기도 이제 역시나 이런 성격의 비슷한 곳인데 네. 이게 이제 무슨 기관으로 해야 되나요? 이게 표현을 시 지원기관에서 산하기관으로 들어갔어요. 시 산하기관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게 시 산하기관으로 들어가면 활동 내용을 저희가 민간 쪽에서는 좀 잘 알기가 어렵기도 하고 근데 민간 차원에서는 아무튼 현재 법적인 요건이 안 되는 분들 네. 당장 실직이나 예를 들면 2, 3개월 또는 한 6개월 전후로 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들이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대책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민과 관에서 하는 것들은 그대로 두고 네. 다시 새치로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네.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던 군산 복지 기준선 예. 그걸 맞추는 차원에서의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네. 법적 요건 관련해서 네. 당장은 필요한데 법 개정이 되지 안 되는 분들에게 네. 그 법 개정이 되거나 아니면 제도가 바뀔 때까지라도 당장 필요한 우리 군산의 복지 기준선을 맞출 수 있는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센터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저도 댓글 하나 봤는데 네네. 고두용 네네. 시민께서 네. 방송의 디테일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시며 패널분들의 뒷배경 파란색이 눈이 아프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남 대표님 저 이거 할 수 없으니 꼭 유념해서 다음번에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송을 딴 데서 하시 네. 그러니까 다음번 정책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요. 네. 다음은 이제 사회복지계에 있는 사람들이면 되게 공감할 내용인데요. 네. 군산시 지역사회 보장 계획, 네. 이것을 4년마다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매년 다시 작은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고 민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구조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네. 말을 제가 좀 늘려서 말했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군산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실효성 있는 민간 의견 반영 및 이행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올해도 다시 시작하는데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군산시만의 사회복지 기본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저도 이제 한 3년, 4년 참여를 해봤는데 이제 그 민간 참여자들은 대부분이 같은 심정이에요. 이걸 왜 하나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예. 왜 그렇게 왜 하나라고 생각하게 예. 된 이유. 그래서 3, 4년 동안은 저도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국비나 군비가 추가된 사업, 첨가된 사업들, 네. 이런 사업들이 이제 책자로 치면 100페이지면 네. 한 80페이지가 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업들은 저희가 논의할 사안이 아닌 거죠. 아. 이미 결정되어 있고 네. 나머지 이제 약 20%나 15% 정도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구조인데 네. 그것도 예를 들면 사회복지 예산이 부족해서 또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절대 변함이 없는 거죠. 그 나머지 20% 사업이.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회복지 예산이 증액된 상태에서 민간 쪽에서 사회복지계에서 요구되는 사업들이 어떤 것일까. 그래서 분산 게 그 도나 국가가 사는 사업이 아니고 네. 군산시에서 필요해서 만드는 사업, 복지 사업 네. 이것만을 위한 네. 논의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 사업이 무조건 이제 그 자잘못 옳고 그름이나 적절성을 떠나서 무조건 폐기되는 사태 네. 이걸 막아야 된다는 거죠. 예산이 없어서 네. 수행이 안 되고 폐기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죠? 그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 아이들이 용돈 달라고 할 때 돈 안 네. 주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네. 꼴이 마음에 안 들어서나 실제 돈이 없거나. 네. 근데 꼭 필요하면 돈을 옆집에서 꿔서라도 주죠. 네. 요즘에는. 그리고 그런 분야가 복지 분야라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복지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익산시 기준으로 하면 연 320억 정도를 네. 적게 쓰고 있는 상태에서 네.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혹시 익산보다 돈이 없는 게 아닐까요? 예. 앞에 그 재정 자립도가 아니, 군산이 더 부분은 높아요.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여쭤보는 예. 거예요. 재정 자립도가 아무튼 군산이 이렇게 높은데 익산보다도 사회복지 예산을 다 환산해 보니까 1년에 320억씩 적게 쓰고 있다는 점에서 아까 이제 그 군산시 그 지역사회보장 기본계획 여기에서 이제 오히려 아까 예산이 반영되면 군산시 그 사회복지 기준선을 만든다거나 그 또 위기가정 지원센터를 한다든가 다음에 있는 보호자 없는 병동 네. 뭐 이런저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결국은 그런 거네요. 그 있는 예산,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때 민간의 의견을 좀 반영해달라. 첫 네. 번째. 그리고 네. 만약에 그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정말 예산이 없는 것인지가 확인되는 거 또는 정말 실제로 예산이 없다는 치더라도 만들어 보려는 노력들이 병행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 건 대부분 어떤 거냐면요. 이제 수급자들을 불법으로 받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것도 네. 이제 좀 받을 사람들은 못 받으니까 그 네.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아. 잘 관리해서 그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잠시만요. 그거 먼저 그 할까요? 지금 잠시만요. 그 우리 황인걸 네. 지금 분과장님이십니다. 네네. 시청자분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누구냐고. 그런데요. 아, 그건 네. 알겠지만 사회복지 분야에 지금 종사하고 계시고요. 현재 군산 지역 자활센터에서 군산- 일하고 예, 있습니다. 예. 군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황인걸 분과장님이십니다. 그리고 현재는 군산 자활 센터. 센터 센터장. 센터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네. 지금 앵두 씨가 네.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아, 불법 수급이요? 분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불법 네. 수급 관련된 부분들 말씀하시는데 네. 뭐 정책 제안과 관련하고 붙는 부분일 수 있으나 궁금한 네. 부분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이제 불법 수급과 관련해서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런 기초법 같은 생계부장에서 불법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막을 수도 있겠죠. 0%까지. 그러면 공무원을 늘려야 됩니다. 그만큼. 아, 네. 그래서 보통 그냥 약 전체 1, 2% 정도는 그런 누실이라고 표현을 해드릴까요? 그런 게 그냥 있으면 어쩌면 정상일지도 모르는 거죠. 만약 그걸 0%까지 낮추려면 관계 공무원을 엄청 증원을 하면 없앨 수는 있습니다. 그걸 사람 불러야 돼요. 사실은 이익 경향이 네. 문제일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네. 불법을 잡기 위해서 비용을 사용할 것이냐, 네. 아니면 불법이 있는 건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다고 용인을 하고 그 네. 불법을 적발하는 비용을 오히려 복지 분야에 사용할 것이냐 네. 라는 이익 경영의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 이건 개인적 의견인가요? 아니면 사회복지 분야의 의견이십니까? 아니, 그건 개인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예, 왜냐하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현실적으로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용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복지도 용은 못하죠. 그래서 그걸 취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물론 뭐 그 공무원 분들의 숫자를 늘려서만 가능한 것일 수 있지만 꼭 그러지만 않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시민의 의식이 예, 바뀌는 의식도 거죠. 바뀌고 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짜면 네. 그게 취소화시킬 수 있다고 하고 시정에 있어도 그건 반드시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 1%, 2%가 문제되는 건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는 덜 부각되는데요. 문제는 그 사람들 때문에 수급자가 돼야 될 사람들이 못 되는 그것이 대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가 이제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 네. 지금 분과장님과 대표님과 의견 충돌을 하고 있는데 아유 저희 시민정책연대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의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서라면 네. 군산시의회 예비 후보자들에게도 시민들의 정책 제안이 전달되어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네. 의견이 있는데 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니까 그 의견을 주셨거든요. 고대원님께서 이곳에서 제안된 좋은 정책들은 후보님들께 전한다고 근데 썼어요. 맞잖아요? 네. 아닌가요? 아 근데 이게 네네. 시의회는 아니고 시장 후보들이 시장 들어간 후보님들에게 거여서. 주는 거죠. 네. 그 집행위원장님 마이크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방이 아니시니까 네. 마이크 해야 우리 시청자님께 전달되니까요. 제가- 지금 MC가 말씀해 주신 의견에 우리 정건희 집행위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지금 저희가 제안하는 정책의 목적은 시장 후보님들에게 전달하고 내용들을 받으려고 지금 논의하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충민님께서 안내해 주신 것처럼 이 사회복지 정책을 제안했을 때 예산 늘리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시장 후보님들 뿐만 아니라 그렇죠. 시의원분들이 예산에 대한 것들로 견제도 하고 제안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견 같습니다. 이 부분들 따로 논의해서 내부적으로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연하면 사실 저희들이 이제 시장 후보님들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하려고 하지만 시의원님들이라든가 이제 교의원님들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갖는 물리력의 한계 때문에 일단 시장님들께 먼저 하고 여력이 뒤면 도의원님들이라든가 시의원님들께도 할 수 있으면 하려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된 정책을 그 의원님들도 가져다가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저희들이 바라는 바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 예. 잘 보셨죠? 의원님들 많이 보시고 정책 가져가셔가지고 수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의 무력감이라는 말씀을 우리 상인 대표님께서 해주셨어요. 사실은 여러 시정들을 바라보면서 시민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이런 정책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말도 해봤을 것이고 단체 의견을 전달해보기도 했을 것으로 전달되는데 그중에 당연히 반영된 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무력감이라는 말을 사용할 정도로
그리고 앞으로 무력감사를 사용하지 않을 정도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다만 여력이 부족해서 지금은 시장 후보님들에게 전달할 계획인 거고요. 여력이 닿는 한 최대한 이런 의견들을 다 반영해서 가능한 시원 후보님들까지도 다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견으로 상임 대표님의 의견을 정리해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기 황인권 대표님께서 군산시 지역사회 보장 기본계획의 실효성 있는 민간 의견 반영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네 번째 의견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보호자 없는 병동 확대 및 보편적 복지 실현입니다. 지명만 보면 좀 내용이 나올 텐데요. 이제 보호자 없는 병동이란 우리가 이제 주변에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그 입원한 사람들을 수발하기 위해서 집안에 누군가가 병실에 옆에 이렇게 쪽잠 자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없애는 사업이 보호자 없는 병동이고, 이제 군산의료원하고 동군산병원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사업은 다양한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효병원, 무슨 뭐 이런저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 말하는 공식적인 명칭은 또 민간 쪽에서 불리는 건 보호자 없는 병동이죠. 이게 이제 군산에 100병상 미만으로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저나 우리 아이가 아파서 입원을 하게 되면 그 아이를 제가 일 때문에 못 보잖아요. 아니면 휴가를 내고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그걸 보통은 대기를 해야 됩니다. 대기가 일주일에서 좀 꽤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긴급할 때는 결국은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확대가 됐으면 좋겠고, 수급자는 이제 거기 50% 할인되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이제 복지 기준선에서 나온 것처럼 그 수급자뿐만 아니라 이제 군산 시민이면 또는 어느 정도면 그냥 50% 할인을 지자체에서 나머지 부담을 내준다든가, 또 병상을 지금 100개 미만에서 한 200개 정도는 돼야 조금 이용을 하는 거죠. 하루 이틀 정도 대기했다가 쓰는 수준으로. 그럼 지금 이 제안과 관련된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우선 병동의 숫자 자체가 좀 확대되어야, 양쪽으로 확대되어야 혜택 보신 분들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다. 대기 없이. 아니면 최소한의 대기만 하고. 두 번째는 보편적 복지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수급자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재정적 조건과 상관없이, 다른 조건과 상관없이 군산 시민이면 실제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을 좀 정리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저도 자체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보호자 없는 병동이라는 말이 보호자가 없으면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간병인들이 함께 해준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뜻인 거죠. 그래서 보호자가 자신이 직접 낮부터 저녁까지 간병이라든지 이런 돌봄 노동을 특별히 할 필요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혹시 댓글 좀 있나요? 소개 댓글이라든지 정책 관련해서? 지금 의견이 댓글에 하나 올라오긴 했는데요. 개인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고 병원급에서 의무화가 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맞나요? 지금 검색으로는요. 네네. 저도 이제 엊그제까지 검색을 해봤는데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건 동군산병원하고 군산의료원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이 체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올라와가지고 지금. 한 가지 또 특이한 댓글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두영님께서요. 목소리 킹 정 대표님. 얼굴은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황 대표님.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권익센터인데, 사회복지 권익센터를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공무 집행 과정에서 시민과 사회복지 현장에 갑질 문화가 있고 이거에 대한 조사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제
주성원 변호사님 그 내용에 네. 이런 내용이 비슷한 게 있어서 네. 이게 이제 사회복지 쪽에 꼭 정말 있거든요. 네. 제거 카페에 가신 거네요? 예.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까? 미리 말씀 바라. 나중에는 이제 이게 통합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이제 이런 의견을 실제로 주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걸 우리 정책으로 반영할까 말까 했었는데 일부 이제 복지관에서는 시 담당자가 하루에 10번 이상 전화를 한답니다. 네. 한 명이 한 명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는 네. 거죠. 네. 이건 어떻게 됐냐, 이건 그래서 그렇게 답답하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위탁을 하지 말고 시에서 직접 해야죠. 아, 네. 네. 답답하면 예, 그렇게 해야 예. 되는데 그 위탁 사무라는 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건들 그리고 이제 그 사회복지 분야에서 분야 입장에서 이제 보면 감사라든가 이런 네. 게 되게 되면 좀 계산할 사항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겸사겸사 이렇게 아. 정해놨습니다. 예. 우선 황일원 분과장님께서 저의 그 행정법률 분과에서 있었던 제안을 카피해 가셨다는 거 주지해 주시고요. 네. 이걸 조금 부연 설명해 드리자면요. 제가 일례로 저에게 상담을 들어왔던 사람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 요양시설 이런 부분에서, 의료공단에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감사가 나오고, 똑같은 부분에 관해서 시청에서 똑같이 감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감사가 불시적으로 나오는 건 다 매우 중요하고 나쁜 일은 아닌데, 그렇죠. 계속적인 이미 확인됐고 규정에도 없고 내부 규정인 것을 강요하는 형식. 예를 들어 간병과 관련돼서 아니면 뭐 외출과 관련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될 건데 형태를 모두 다 똑같이 하라고 한다든지 있지도 않은 서류를 만들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면 그러면 우리는 모릅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갑질 문화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기관들에서 약간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복지기관들이 바라보는 그 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바라보시니까 약간 괴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TV에서 나오는 이런 뉴스를 보면 복지기관에서 부정을 했고 그리고 방만 경영을 통해서 국가의 재정들을 파탄나게 하거나 이렇게 나쁘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종종 보도가 되는데요. 일부 분명히 있을 걸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 때문에라도 감사라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으면서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갑질, 감사는 제대로 하되 그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갑질들은 좀 개선돼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까지 황인걸 사회복지분과 공동분과장님이셨고요. 지금 여기에 같이 함께 하지는 않으셨지만 홍진욱 사회복지분과 공동분과장님도 이 분과에서 같이 애써주시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분과의 정책 제안이었습니다. 어떠셨는지? 고맙습니다. 우선 황인걸 분과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을 좀 잘못해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네요. 예, 저도 예. 시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재밌으셨나요? 예, 저는 좋았는데요. 네. 시청자분들만 좋아하시면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네. 예. 네. 아니, 이거 꼭, 이 댓글은 제가 꼭, 하나, 이렇게, 발표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김상현님, 예, 감사합니다. 조성원 변호사님, 오늘따라 잘생기셨네요. 아니, 그럼 제가 이거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이거 제가 그러게요. 직접 감사합니다. 오늘 조동원 변호사님께서 잘생겨 나오시고, 저는 물메기로 나오네요. 옆에 있으니까. 아니, 왜 이러십니까? 예, 많이 기다리셨는데. 예, 아유, 그 다음 이제, 어, 사회적 경제 정책 제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원래 지기호 전북대 사회과학 연구소 소장님이시죠? 연구원이십니까? 예. 연구원이신 분과장님께서 출석을 해주셨으면 아주 감사했겠는데, 일정 때문에, 대학원 일정 때문에요. 대학원 강의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예, 그 일정 때문에 우리 목소리 좋으신 정건희 집행위원장님께서 대신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따라 잘생기신 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부당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원래 사회적 경제는 그 이쪽 관련해가지고 활동 배경 열심히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셨던 지규혁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그 대학원도 강의하시고 전북대 연구원에 지금 계시는데 야간에 그 강의가 계속 있으시다고 그래서 논의하다가 일단 오늘은 제가 대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좀 내용들은 아는데 제가 이쪽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논의했잖아요. 그래서 네. 보완하시고 혹시나 그 잘 답변이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 댓글로 답변을 남기시면 그 지 교수님이 바로 알아가지고 조치를 취해주기로 했거든요. 질문을 남기시면? 네, 질문을 남겨주시면 네. 내용을 하기로 했으니 그 오늘이 아니더라도 또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저희 운영하는 블로그 아까 우리 김현 교수님이 안내해 주셨으니까요. 거기에 또 다 세부적으로 안내를 드릴 터이니 마음 편하게 그 질문해 주시고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우리 정건희 집행위원장님이 지규혁 고수님, 그러니까 분과장님을 대신해서 사회적 경제 분야에 대한 정책을 제안해 주실 때 우리 앵주님께서 친절한 앵주님께서 올려주시는 그 블로그에 한번 들어가서 확인도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 질문과 제안들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책 제안 부탁드리겠고, 맞다. 예, 바로 큰 말씀 안내드릴까요? 안 드렸네요. 예. 우리 저기 황진 상임대표님, 아까 같이 중간중간에 우리 집행위원장님께서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그 다툼의 의견을 대신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시민정책위원들이 이렇게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이런 정책들을 제안해 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 계시면 좀 앉아 계시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 말씀할 때는 예, 빨리 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지치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사회적 경제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경제 앞에 경제정책이라고 얘기 않고 사회적 경제라고 붙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군산이 아시겠지만 현대중공업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한국 GM 문제, 여러 가지 경영이라든지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군산 경제에 빨간불이 켰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처해 있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핵심이 외부 자원을 자꾸 가져오려는 문제가 이렇게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그 지역 내부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지원하고 만든 어떤 기업적 내용들보다는 외부에서 대기업을 데리고 오면 빨리 성장할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가져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군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터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지금 이미 많이 크게 당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핵심은 현 정부도 이 사회적 경제라 활성화 방안이라고 낸 상황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띵똥맞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미 이번 정부도 그런 고민들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2017년에 그 10월달 일자리 정책 로드맵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인 걸 내놨고요. 그래서 핵심은 그 내발적이라는 표현을 하던데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지역 군산 안에서 발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집중을 하고 논의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업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기업뿐만 아니라 민간과 연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경제적인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큰 틀이 좀 있는 것 같도록 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두 분 맞습니다. 예, 뭐 저도 아니라 이제 부연 비슷하게 하면 부인 자유롭게 좀 말씀해주세요. 아니, 우리 그 정책위원장님 말씀은 목소리가 좋다고 해서 우리 황 위원장님께 조금 그런 부분 부담이 있으는데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목소리가 안 좋아서 부담이 됩니다만은 너무 잘생긴 변호사님이 목소리가 안 좋았어요. 그 국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수출 우주점 국가 경제에는 위험할 수도 있다. 대외 변수에 너무 취약하다. 그런 그 얘기하면서 매수 시장을 확대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와 유사한 케이스인 겁니다. 이게 그 얘기 말씀인 겁니다. 결국은 외부적 요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내부적 자구책을 모색하고 그와 관련된 정책적 정책들을 제안해보자 이 말씀이신 거죠? 그 경제 내부적은 안정을 내부에서 찾자라는 거죠. 안정을 내부에서 찾자. 지금 지금 같은 경우 현대중공업 같은 거 결정적으로 작용하잖아요. 뭐 좋을 때는 좋지만 그런 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기업들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유치하기 뭐 아시겠지만 현대소년도 유치하는 과정 가운데서 군산 시민의 세금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했어요. 물론부터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차라리 돈들을 이렇게 힘들게 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초적으로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른 쪽으로 지역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 훨 낫지 않나? 뭐 이런 부분도 한택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외부적인 그
활성화 방안보다는 거기에 투여될 수 있는 자원을 내부적 활성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활성화 구조를 플랫폼을 만드는데 활용하자라는 것이 큰 틀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업들을 막는 건 아니에요. 최대한 환영합니다. 최대한 같이 네, 맞습니다. 만들어가되 예, 보완하자는 겁니다. 예. 이 부분들이 너무 등한시했고 최근 지방 군산 같은 경우는 외부 기업 대리론이 굉장히 많은 거 중점을 둬서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 번에 막 오는 것 같아서 같이 가는 부분들이 맞다. 여기 좀 강화해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저희는 사회적 경제 분야 분과의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지규혁 교수님을 대신해서 부과장님 대신해서 정건희 집행위원장님께서 대신해주고 계십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몇 가지 내용들을 정리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칭 군산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법적인 근거나 내용들이 있어야 추진도 되고 만들어가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세부적인 내용 잠깐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군산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만들어지잖아요.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들고, 현재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지원에 대한 조례만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인데 통합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전라북도 기초지자체 중에서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 이미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련 조례를 두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군산이 군산시는 좀 처음 봤어요. 네.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좀 아쉽네요. 충격이에요. 네. 그래서 사회경제 좀 이따 다시 제안하는 어떤 센터도 군산은 없고요. 네. 이미 있더라고요 다. 또 잠깐 첨언을 사회적 해보자면요. 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헌법 개정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하고 네. 그와 관련된 지방정부의 그 법령 재정권 관련해서 조례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가 아니라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가 아니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반하지 않는 한 다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조례 같은 것이 매우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하는 가운데서 이런 내용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민간기획 추진단, 이게 현재 관이나 행정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사회협동이기 때문에 민간의 사회적 기업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조직들이 같이 연대하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민간기획 추진단도 구성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군산의 큰 기본 계획에 대한 수립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잠깐 댓글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뭐 댓글은 황인가 선생님 좋다고만 올라오고 누가 그런 김상현 작가님께서 잘생겼다고는 안 올라왔죠. 예, 목소리 좋다고만 아주 그냥 좋다고만 서운하실까봐 그냥 한번 던져준 바람 같네요. 알려드릴게요. 아주 구체적이지 않아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분. 네, 그러면 그 다음 정책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군산시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설립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군산시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어떤 연대랑 협동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존의 대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그 개발 지향적 발전 전략 한계를 좀 극복하고 이런 걸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센터가 있어야 한다. 특히나 이 중간 지원 조직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구인데, 저는 이게 다른 데는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요. 전라북도에 이미 전주시에도 있고요, 익산시도 있고요, 완주 군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사회적 경제 중간 조직 이미 조례가 있는 조례 조례도 만들면 만드는 다 거 손이 같이 될 있는 거예요. 그 조례와 관련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사회복지 예산 우리 센터장님, 분과장님 가져오면서 제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니, 그러니까 예산도 지금 사회복지 예산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군산이 그러니까 전라북도 같이 약하잖아요. 이렇게 재정자력 약한데도 우리보다 더 약한 데가 더 높게 돼 있고 센터들 조례도 있다는 것들은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님들 이건 꼭 좀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황진 상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시민들이 절대 무력감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민들이 다시 시민적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댓글을 좀 보아하니 우리 앵규 씨가 뭔가 언급할 내용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아니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지영님, 저희가 지금 사실 무거운 주제 하고 있죠. 군산 발전 방안 너무 되게 어려워서. 무거운 주제인데 이렇게 무거울수록 한번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영님, 오우 앵주쌤 미모가 날로. 네, 참 감사합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저기 그 제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세 번째는 이제 군산시 사회적 경제 부서를 신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앙부처, 광역, 기초자치단체로 이 분야별 담당 부서가 굉장히 상이하게 있나 봐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네.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네. 여기 센터장님 하는 자활사업은 보건복지부, 마을 만들기는 또 안전행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이게 뭔지는 모르게 다 나뉘어 있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또 군산시 같은 경우는 네. 군산시도 재밌어요. 협동조합은 지역경제과, 사회적 기업은 인력 양성 일자리계, 지역자활센터는 복지과, 네. 네, 복지과, 예, 거기 담당과에 있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는 이 부처간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칸막이 행정이라고 하잖아요. 네. 나뉘어가지고 이 재정도 낭비되고, 그리고 뭐 중복적인 행정 규제, 사회적 경제가 조직 간 불필요한 경쟁, 이런 것들을 넘고 시너지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런 걸 전체 연대하고 소통할 수 있는 통합부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런 부분들입니다. 결국은 지금 여기 세 번째 제안까지가 첫 번째 제안부터 계속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조례를 만들어서 센터를 사회적 경제를 묵성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통해서 실제로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고, 예. 그 지원 조직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들이 그 관과 한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원스톱으로 연결될 수 통합적으로. 있는, 통합적으로 예.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서까지 신설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세 번째 지금 제안까지는 계속 연결되는 것 같아요. 맞죠? 네,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제 질문이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네. 이 사회적 경제 부분이 크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서 만들어지는, 그리고 이런 것들만 지금 생각하고 계시지, 사실은 요것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적 사업도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같이 이루어지고 선순환된다면 사실은 사회적 경제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범주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맞습니다. 예. 조금 조금 처음 와닿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그래서 조금 적은 것 같은데요. 아, 질문을 예상해서 답변해 줄 수 있는 우리 우리 정 소장님, 정 집행위원장님의 그 능력을 저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시민들 좀 궁금해하실 부분들 미리미리 좀 예. 선제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게 생소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일반 시민이 생각할 때 유람 때 말씀이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게 기업이잖아요. 예. 다만 사회적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네. 공동체성을 좀 강화하자는 측면이 있는 건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자본주의를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크게 이야기하면 네. 그런 지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 마땅하고, 네. 특히 이번에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그걸 지향하고 있고, 네. 또 선진국은 많이 이미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생소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네. 좀 한 번 더 관심을 가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기업을 유치를 하면 네. 거기 파생되는 부가적인 게 있을 거잖아요. 네.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저희 이제 서민 입장에 좀 고민되는 건, 네. 들어와서 기업은 커지고 기업은 돈은 버는데 일반 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까? 네.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는데 네. 저처럼 뭐 한 채, 그것도 은행이랑 연결되어 있는 집을 네.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네. 아무 관계도 없고 예, 예. 오히려 다른 나가기 더 비싸게 되는 부분들도 네. 있고, 그래서 그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결국은 좀 지속 가능하게 예. 사람과의 관계 연대 안에서 그 지역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삶 안에서 외부적인 어떤 크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GM처럼 이렇게 한 문제가 터지면 한 번에 크 쓰나미에 밀려오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내부적인 그런 부분들도 하나가 중요하고, 그리고 방금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적인 연대라든지 사회적 가치, 기업을 하더라도 예. 그런 걸 같이 융합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도 예. 고민을 좀 있다, 이런 내용 좀 설명을 그러니까 드리고 지금 싶어요. 집행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언뜻 드는 생각이 외부적 요인에 대한 위험을 좀 분산하는 예방적 차원도 있고, 내부적으로 공동체성을 강화해서 연대의식을 강화하면서 내부적 선순환을 시키는 의미도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 네. 방송이 무겁다고 계속 듣기로. 그러니까 무겁다고. 여러분, 저 얼마나 무겁겠어요. 군산에서는 특히나 더 그래서 어려워요. 이거 잘 안 하는. 그러니까 다른 다 하는데 전주 익산 안주가 하는데 군산을 안 하니까 더 이제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 우리가 그 분과장들 집행 우리 회의할 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께서 부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새로운 걸 하자는 게 아니다. 다른 구에서 이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지역, 전라북도 지역의 다른 지역,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하자라는 것이다. 그것만큼이라도 하자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지금 그런 의미인데 혹시 그거 한 번만 짚어주시겠어요? 지금 문학소님께서 현실성하고 좀 떨어지는 멀게 느껴진다 하시는데 지금 이 방송 자체를 하는 거를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분들께서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네, 모르시니까 한 중간중간에 번만 재정리.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그 문학선님께서 참 담론은 좋은데 실천성과 현실성이 조금 멀게 느껴지네요. 이런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 제안이 담론으로서 매우 좋은데 실효성이라든지 실천성, 현실성에서는 좀 멀게 느껴진다 이 뜻 같아요. 그런데 조금 부연 설명드리자면 아까 정건희 집행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시에서라든지 전라북도 내 다른 시에서는 이미 지금 정책 제안했던 세 가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이 현실성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 담론처럼 보이고 현실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번에 제안을 하고 이것이 좀 채택돼서 실제 우리 표면에 느껴지게 하는 것 이것이 현실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실현해 나가는 모습으로 느껴질 것이고 더 나아간다면 현실성이 눈앞에 보이면 오히려 현실성이 더 있어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그 기업에서 퍼스트 팔로우 작전이라고 하잖아, 있는 게 있잖아요. 예. 일단 우리가 1등이 못 뛰는 상황이라면은 예. 1등 기업을 빨리 따라가자라는 것이 그 전략이잖아요. 예. 그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연히 가야 될 것을 우리는 못 가고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 가는 건 도망두고 그건 이미 가고 있는 지하철에 있는데 일단 그 따라라도 가자라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또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면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그 얘기입니다. 예. 지금 이거를 시장 후보님들께 전달을 해주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 말씀을 한번. 그리고 좀 첨언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올라오는 글이 문화선님도 좀 담론에 대한 부분들 조금 멀게 느껴진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고두영 대표님도 좀 이렇게 좀 가벼운 이야기를 해야지 질문도 많고 의견도 많은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부연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처음 날인데 사회적 경제 부분들이 지금 군산이 추진하지 않다 보니까 이해도 좀 더디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13개 분과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14개 분과. 14개 분과. 아우 진짜. 그래서 진짜. 제가 처분 자르려고. 그리고 거기 그 블로그에도 안 바꾸셨더라고 수정 안 하셨더라고요.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올려드릴게요. 자, 네. 그래서 오라고 하지 말던지. 오라고 해놓고 말씀을 계속 빼먹으시면. 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직 말 좀 끊지 말고 문화선님 또 계속 성공한 기업이 없다고. 문화선님 협동조합 성공한 기업이 있습니다. 소선돼 있고요. 현재 지금 강화하고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고도영님 이야기 잠깐 드리면 그래서 오늘 사회적 경제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내일부터는 문화에 대한 거, 청소년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농업에 대한 여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 존엄이라는 행정 법무에 대한 여러 부분들부터 해서 다양한 영역이 나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처음 하는 부분들이어서 저희가 좀 약간 미숙할 수도 있고 한데 배치가 좀 살이 좀 묻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책 내용도 좀 내일부터 좀 쉽게 그리고 조 변호사 근데 제가 더 어려울 사이를 제가 보는데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뭐 내용들은 정책화 시키는 거 시장 후백이 전달하지만 이 방송이기 때문에 좀 쉽고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고려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너무 담론처럼 느껴졌던 부분이 있다면 그 우리 집행위원장님께서 사과하셨으니까 용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집행위원장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신 잘못이에요. 지금 황일걸 그 분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런 담론 얘기가 없었어요. 어렵다 이런 말씀이. 그래 복지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주제 자체가 그렇습니다. 주제 자체가. 제가 그냥 인물의 잘못으로 그냥 몰아갔어요. 네. 자, 그 사회적 경제 마지막 제안입니다. 네 번째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일단 하여튼 마지막은 일단 방금 설명했지만 사회적 경제 민관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경제와 관련 산설 민간 협의회, 그러니까 행정 그리고 관이라는 거죠. 관과 민이 연대할 수 있는 민간 협의회를 구성해서 정책 방향도 조율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경제 정책 수립과 각종 지원 사업 수행 방식 이런 걸 관해서 민간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의견 수렴이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 네 가지가 완전히 연결되어 있네요. 정책 네 가지가 자체가 다 정확성이 맞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저희가 지금 논의된 내용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어렵다가 아니라 생소할 수 있다고 저는 약간 저도 분과장이라는데 약간 생소했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볼 땐 두 번째 제안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없어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직접적인 이유는 이 지원센터에서 시민들 대상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실무자들 이렇게 접촉도 계속 시도해 줘야 되는데 이 접점들이 계속 없다 보니 성공한 기업이 있건 없건 그런 걸 떠나서 저희들이 지금 익숙하지 자체가 않으니까 우리 정거희 집행위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건 그냥 제가 그냥 거짓말 하는 거예요. 아니, 거짓말 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점이 좀 부족할 수 있었다. 사회자의 뭐 그 공권입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듣기로는 쉽게 설명하려고 하면 여태까지 좀 사안까지 나오긴 했는데 지금 얘기하신 지원센터가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거죠.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게 현수화되고 계속 그 교육들이 실천화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 그런 구조 그런 환경 조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구체적 제안들이 지금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분과장님이 제안해 주셨고 그 대신에 정건희 집행위원장님께서 대신해 주셨습니다. 너무 애썼습니다, 우산장님. 오늘 저희가 그 크게 세 가지 분야를 세 가지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군산 시민 정책 연대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큰 틀을 우리 황진 상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복지 분야, 사회복지 분야를 사회복지 분야 분과장님께서 황인건 분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지규옥 분과장님을 대신해서 정건희 집행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나와주신 우리 황진 대표님께서 다시 한번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기 취지 한번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 군정연의 취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나아갈 것이며 어떻게 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한다라는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처음에 드린 말씀 반복하게 되는데요. 시민들이 생각하는 군산 이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군산 시민들이 행복하려면 이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에 대한 정책을 시장 후보님들께 제안해서 후보님들이 그걸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고요, 모임에. 결국은 관건은 저희들이 시민들 몇 명이 상관 아니고 상당한 수가 하긴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대중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동의해 주시고 하는 것이 결국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초적인 힘이라는 것을 알고 이해해 주시면서 여기에 많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모든 것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그게. 시민 여러분들 잘 들으셨겠지만요. 황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시민의 굴욕감을 시민의 자존감으로 상승시킬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도록 시민들이 자체가 우리가 만들어서 제안하는 정책 이것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취지이고요. 끝으로 하나만 뭐 내용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내용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아까 그 문자로 이렇게 댓글을 말씀해 주신 바대로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이걸 하다 보니까 뭐 미숙하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저희들이 조금 실수 비슷하게 한 게 처음부터 무거운 주제를 생소한 주제를 가지고 나오고 사실은 중간에 끝에쯤 나왔어야 맞을 것 같다는 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저희들이 진행과 지향에 대해서 혹시 걸림돌로 작용하게 할 수 있는 실수를 조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과드리면서 내일부터는 좀 더 가볍고 더 재밌고 즐거운 이게 대화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도 관심 많이 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내일은 제가 더 재밌게 할까요?
말씀하신 네, 대표님 말씀에 대해서 클로징 좀 하고요. 사회가 저 오늘 자리가 없어요. 황진 상인 대표님께서 취지 말씀해 주셨고요. 네. 참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시 한번 정건희 집행위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하는 방법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여하는 방법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요.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취지만 말씀드리고 정책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정책을 설명드려서 우리 시민들 여러분께서 이 모든 정책들을 알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고 공감하시면 여기에 같이 함께 해주시면 정말 많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후보들, 많은 후보님들께서 이 정책들을 채택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지지하고 참석해 주는 방법들을 지금 정건희 집행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 댓글 보시면 그 김행주 선생님께서 댓글에다가 블로그 주소를 올려주셨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클릭하시면 구글로 바로 이렇게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거든요. 거기에 그 14개의 분과가 있어요. 아니, 실제는 13개 있거든요. 한 개는 다시 또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 체크해주고 이름을 써주시면 저희가 지금 다 연락은 못 드리고 있는데 지지난주부터 안내를 드려서 참가자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과에 원하시는 분과를 들어오시면 지금 집행위원분들이 지금 20분이 넘게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들이 따로 그분들은 연락해서 다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이렇게 연락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4월 7일에 군산대학교 웰리스홀에서 시장 후보님들 모시고 이런 논의도 하고 좀 시민들의 의견이 받아주지 않은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와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저희 연락처랑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문의를 하시면 또 이야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정책들이 내일이면 이제 100% 다 올라가는데 거기 마지막에 보면 항상 담당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제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담당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복지협회 회장님, 사회복지협회 회장님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자기 연락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정책에 관심 있으시면 거기로 연락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루트가 많습니다. 편하게 접근해서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아까 문학선님께서 질문 하나 해주셨는데 지나간 거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센터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조직에서 뽑아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네, 그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네. 그 의견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이 내용을 잘 받아가지고 이걸 잘 만드셨던 지교육 교수님께 제가 전달해 드릴 터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네네. 정리되면 네네. 거기에 댓글이나 아니면 블로그에 세부적인 내용을 네네. 잘 써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또 계속 센터 계속 안만 안내를 여러 번 드렸는데요. 질문해 주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는 의견이 있으면 그 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하거나 변경 가능한지 다시 논의 후에 네. 철저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아까 이야기하실 때 그 시민 정책연대 참여자 모집한다고 하셨잖아요. 거기 작성을 하면 4월 7일날 왜 시장 후보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또 참여하실 수 있나요? 그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여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핵심은 정책들을 안내를 드리는데 이 정책이 이 정책을 지지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정책을 보완해가지고 안내도 드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따로 분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분과장님하고 시간만 맞으면 참여할 수 있고요. 4월 7일날 행사 때도 이분들을 중심으로 안내해서 모시려고 합니다. 실제 내용들을.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 누구나 의견이 있으시고 또 이게 보완 방법이나 아니면 또 알고 싶은 분들도 작성하셔가지고 같이 해주시면 정말 더 나은 군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네네. 당연히 꼭 참여해 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정책연대 핵심은 어떤 민간 단체나 기관의 대표성을 띠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네네. 시민들인데 그걸 좀 플랫폼 형태로 만들었던 분들이고 거기에 농업하시는 분들, 수산업하시는 분들이 다 참여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지어 노동하시는 분들까지 오셔가지고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이제 나오실 거죠? 예, 쭉 나오시죠? 그 마지막 네네. 제가 그것도요? 어떤 거? 내일 앞으로 나오네요. 일정 내일 저희가 일정. 뭐. 내일 일정 우리- 네. 4일간. 아니 저기 그 내일하고 모레 그리고 내일 모레 그러니까 저희가 3일 이제 오늘 외에 방송 내에 지금 3일이 더 남았는데요. 3일 동안 어떤 방송, 어떤 분과 방송들이 이루어질지는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기억이 지금 아리까리한데요. 지금 현재 남은 분과가 아리까리? 전문 용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지역도시 관광, 민생주거, 어촌수산, 문화예술, 여성, 환경, 농업농민, 청소년 교육,
그다음에 적폐, 과거사까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노동분과 행정법무 해가지고 이게 올해 목요일까지 한 3개 분야 정도 나뉘어 3개, 4개 분야 나뉘어가지고 3일간 앞으로 또 남았습니다. 그때 또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눠서 오늘처럼 딱딱하지 않고요. 시민들 눈높이에서 최대한 안내할 수 있도록 공지를 드려서 그렇게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딱딱했던 부분은 정건희 집행위원장이 하셨던 부분만. 아니 그 사회자. 이제 마지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마치기 전에요. 우리 사회복지 분야 그리고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꼭 하시고 싶었던 말씀을 한 문장 또는 두 문장으로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황인걸 사회복지분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건 없고요. 이제 방송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명찰을 부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장하는 바의 핵심을 이렇게 하드보드지 같은 데다가 적어와서 이게 시청자분들이 이제 늦게 들어오시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좀 세워놓고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할 것 같아요. 한번 반영해보고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회복지 분야 관련해서 오늘 정책 제안한 것을 한두 문장으로 축해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한두 문장이 안 돼서요. 네, 안 되더라도 좀 취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클로징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혹시 클로즈업이 안 되죠? 아까 이제 사회적 경제도 마찬가지로 예, 사회적 경제 마찬가지로 군산이 사회적 경제 지금까지 나온 분야로는 사회복지와 사회적 경제에서 이게 표가 나와야 됩니다. 결정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군산이 재정자립도는 익산보다 약 4%가 높은데 사회복지 예산은 사회복지 예산조차도 적어요. 재정자립도는 군산이 높은데 사회복지 예산은 또 익산보다 적은 이런 가운데 이 액수를 계산해 보니까 1년에 320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 325억 원이 과연 매년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우리 그 군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들인데 문화 혜택이든 교육이든 의료든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그것이 제일 아쉽다. 그리고 이 현실은 그 의원들도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당장 군산시장 후보님들이 그 의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그리고 구체적인 말씀을 즐겁고 행복하게 말씀해 주신 우리 황인걸 분과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어렵게 말씀해 주시고 목소리만 좋으신 정건희 집행위원장님 사회적 경제부나 그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그 정책 제안했던 것들을 함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요. 이미 전주 익산 완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저희보다도 이렇게 그 재정자립도 낮은 곳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군산이 조례도 없고 센터도 없다는 거에 대한 건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장 후보님들 꼭 이거 생각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좋으신데 오늘 무겁게 해주신 정건희 집행위원장님 수고하셨다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영주님, 씨 오늘 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은 축구를 하신다고 하셨지만 아까 얘기를 듣는 순간 뭐가 떠올랐냐면요. 이마다 할 수 있는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앞니, 송곳니, 어금니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분과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지만 그 앞니만 오늘 봤다고 하면 어금니와 송곳니의 역할은 어떨지 내일과 내일 모레와 글피 방송이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일을 좀 크게 벌려야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봐주시고 관심 있게 계속 쭉 함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MC를 처음 보는 저 같은 사람하고 하시면서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저한테 어려운 사람은 없어요, 사실. 감사합니다. 얼굴이 작은 분이시죠?
말씀이시죠? 오늘 네네. 사실은 저는 그 행정과 법무 분야의 분과장이고 역할을 하고 있고요. 내일은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패널로서 제 행정과 법무 분야를 말씀드리기도 하겠고요. 내일은 저기 앉아 계시는 집행위원장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얼마나 아까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힘들어했는지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능하면 군산시민정책연대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참여 동료 무엇보다도 각 분과의 사회복지 분야와 사회적 경제 분야의 분과의 정책들을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혹시라도 저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앵주씨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혹여라도 분위기가 조금 잘 전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말 너그럽게 봐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일 목소리 좋은 정건희 소장님께서 진행하는 2탄 2일째 사회와 정책 제안은 매우 흥미롭고 재밌을 걸로 기대해 주셔도 그 기대를 망가뜨리지 않아 주실 거죠 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고 많은 분들을 규합해 주시고 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가 주시고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황진 대표님의 마지막 그 말씀 들으면서 이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 상임 대표님 시민들에게 마지막 말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일관됩니다. 결국은 시민들께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시정에 임하느냐, 또 선거에 임하느냐, 또 알아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군산이 거기에 걸맞는 만큼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하는 일이라고 해서 저희들의 협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비단 저희들이 하는 일을 위해 다른 분들이 하는 일이라도 시정에 관심을 더욱더 갖고 애정을 가지고 더 많이 알아보시고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군산이 좋은 도시로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유감되지만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정말 밑에서 많은 조직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지금까지 큰 힘으로 앞장서 주신 황진 상인 대표님께 큰 박수 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